1월 중에 개인의 삼성전자 주식 순매수액은 10조 1564억 원으로 개인 총 순매수액의 45.5%에 이를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컸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마치 금방이라도 10만원을 넘어설 기세를 보여줬는데, 그 이후 계속해서 조정을 받더니 현재는 8만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즉 고점에서 삼성전자의 주주가 된 분이라면 현재 마이너스 15% 정도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다른 종목도 아니고 어떻게 삼성전자로 한두 달 만에 이 정도 손실률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뉴스의 한 부면을 장식하던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이 돌아왔다, 올해는 반도체 원년의 해다 라는 등의 호재성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 호황은커녕 오히려 해당 기사들의 내용들이 과대 포장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투자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연초에 10만원을 갈 듯한 기세를 보이던 삼성전자는 최근에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최근 조정받는 두 가지 이유와 그리고 추후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한 첫 번째 이유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좋지 않은 주가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잘 아는 TSMC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만 보더라도 올해 초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반도체 설계, 유통, 제조 등 30개의 대기업들이 주가로 이루어져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이러한 하락으로부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원인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가장 우세한 의견 중에 하나는 반도체 업황에 먹구름이 씌워졌다기보다도 최근에 벌어진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술주를 대거 파는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하락폭이 크다 보니 이러한 종목 위주로 구성이 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같이 조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최근 삼성전자가 부진한 첫 번째 이유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국채금리 상승 이벤트로 인해 나스닥 위주의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이 훼손됐고, 이 여파가 국내 대표 기술주인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때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당장 이번 21년 1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즉 2020년 1분기 대비해서 악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물론 안 좋아지는 게 확정을 한 건 아니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설상가상으로 현재 미국 오스틴 공장 가동 중지로 인해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 만큼 이 말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작년 말부터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를 보면 모든 언론사들이 앞다퉈서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이라고 외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놓음과 동시에 이러한 기대감이 실제로 이제 퀄컴, 엔비디아, AMD와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것도 전세계 종합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반도체 현장은 그렇게 초호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2021년 1분기 실적 역시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1월 말 이후의 주가를 보면 어느 정도 내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1월 26일을 기점으로 대규모 매도 물량을 내놓았고, 그 이후인 2월 4일까지 엄청난 물량을 매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보면 대규모 시장 참여자들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발언처럼 현재 반도체 업황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수급 역시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을 받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제 환차익 매매 용도도 있을 것이고 계속되는 펀드 환매 이슈 역시 삼성전자 수급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횡보를 거듭하는데 결정적인 뉴스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만약 앞서 언급했던 노이즈들이 해소가 된다면 추후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소식들이 나오면 삼성전자에게 호재가 되는 걸까요? 그중 첫 번째는 단연 DDR5 출시일 것입니다. 즉 신제품이 나와야 한다라는 건데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DDR5가 탑재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제품이 딱 나오는 시점부터 호재다 라고 보시지 마시고 주가는 이러한 요소들을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3분기 내지는 이르면 2분기부터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DDR5의 경우 현재 거래되고 있는 DDR4 대비 50% 이상 높은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DDR4보다 칩 사이즈가 10에서 15% 정도 커지는 만큼 현재 생산 캐파 이상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수량은 기존보다 더 적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가격 프리미엄을 받는 동시에 공급 역시 10에서 15% 정도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품 마진을 엄청나게 남길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에 더해 멀게만 느껴졌던 자율주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것과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전력 소비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대두가 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출시될 DDR5에 대한 수요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같은 수량의 제품을 팔아도 엄청나게 높은 마진을 남기면서 또 한 번의 드라마틱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5G 보급률의 증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급률이라는 건 물론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물량이 커져서 당장 5G 폰이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5G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산업들, 특히 최근 메타버스 같은 산업들 역시 새로 생겨난다는 점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의 제페토만 하더라도 몇 년 전에는 없었던 사업 영역으로서 현재 사용자 수가 2억 명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러한 산업들은 AR과 VR 같이 5G가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그런 산업들과 연계해야 되는 만큼 추후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5G 보급률의 상승은 새로운 신산업을 창조해낼 것이고 산업의 규모만큼 늘어나는 사용자들의 데이터 역시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하기 위해서 서버 투자를 늘려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결국 삼성전자 같은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공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론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올해 예상 실적까지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다면 추후 삼성전자가 더 아웃퍼폼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공격적인 실적이 나와야 하고 말씀드렸던 상승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어야겠죠. 주가의 등락에 연연하기보다 이런 이슈들이 실제로 가시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의 링크로 오셔서 시황이나 브리핑 같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